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 아픔 속에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 많은 분들이 이 간절한 마음으로 노 컨택트라는 방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이 강력한 도구를 잘못 사용하곤 합니다. 그저 연락을 끊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죠. 오늘은 관계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노 컨택트, 즉 연락 끊기의 진짜 의미와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애타게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별의 아픔 속에서 무너진 나를 바로 세우고 더 나아가 건강한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성숙한 과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야 할 가장 큰 오해는 노 컨택트에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흔히들 30일 법칙 같은 말을 하지만 이건 절대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일주일 만에 회복의 실마리를 찾기도 하고 어떤 관계는 몇 달이 지나야 비로소 상대방이 당신의 부재를 절실히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당신이 왜 노 컨택트를 시작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무시했기 때문인가요?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았기 때문인가요? 노 컨택트는 상대방이 그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일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섣불리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상대방에게서 아무런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관계가 거기까지였다는 명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미련 없이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당신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노 컨택트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디지털 흔적을 차단하세요. 우리가 연애할 때 많은 커플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같은 SNS 계정의 비밀번호를 공유하곤 합니다. 노 컨택트를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당신의 일상을 엿볼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와 대화하는지, 프로필 사진을 무엇으로 바꿨는지, 어떤 기분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정보가 차단될 때 상대방은 비로소 불안감을 느끼고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절대로 차단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바로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 컨택트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을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차단은 나는 너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냈어라는 최후 통첩과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다가올 수 있는 최소한의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해 당신에게 연락을 시도했을 때 당신이 받지 않음으로써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죠. 차단은 모든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며 정말로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을 때 사용하는 마지막 카드여야 합니다. 셋째, 어떠한 명분으로도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생일, 명절, 혹은 그 사람이 무언가 좋은 성과를 이뤘다는 소식을 들어도 절대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 안 됩니다. 이것 그라이와 괜찮겠지 하는 순간
당신이 힘들게 쌓아올린 노 컨택트의 탑은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의 침묵은 상대방에게 나는 내가 없어도 괜찮아. 하지만 너는 내가 없으니 허전하지.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당신의 확고한 태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상대방은 당신을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쉬운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넷째, 상대방의 SNS를 염탐하지 마세요. 이것은 어쩌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규칙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몰래 훔쳐보거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행동은 결국 당신의 마음만 병들게 합니다. 더구나 당신이 스토리를 본 기록이 남는다면 상대방은 역시 나를 잊지 못하고 있군이라며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는 당신이 자신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다섯째, 슬픔을 전시하지 마세요. 이별의 아픔을 담은 슬픈 노래 가사나 우울한 글거를 SNS에 올리는 것은 최악의 행동입니다. 이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제발 나 좀 봐줘라고 애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약한 모습을 보는 순간 상대방은 관계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다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섣불리 연락을 받거나 답장하지 마세요. 며칠이 지나 상대방에게서 자니? 와 같은 가벼운 메시지가 올 수 있습니다. 이때 기다렸다는 듯이 답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노 컨택트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한두 번의 메시지가 아니라 수십 통의 전화와 장문의 메시지로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 절실함이 보일 때 비로소 대화의 문을 열지 말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만약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면 담담하고 정중하게 행동하세요. 같은 직장이나 학교에 다녀서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대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마치 다른 동료를 대하듯 가볍게 목례를 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세요.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나 아팠던 상처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온한 모습은 상대방에게 더 큰 혼란과 궁금증을 안겨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 컨택트의 진짜 목적은 상대방을 되찾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전 연인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관계에 쏟느라 소홀했던 자기 자신을 돌볼 절호의 기회입니다. 헬스장에 가서 땀 흘려 운동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세요.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더 깊은 유대를 나누세요. 이별은 당신의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과 열정을 발견할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사소한 연애 문제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 사랑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비로소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매력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회에 자신의 애착 유형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나는 상대방이 조금만 멀어져도 불안해하고 매달리는 불안형 애착은 아니었는지, 혹은 반대로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고 거리를 두려는 해피형 애착 때문에 상대방을 지치게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 컨택트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빈자리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당신 스스로가 그 빈자리를 더 멋진 것들로 채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이 과정을 거친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이야말로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준비 상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아픈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는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 아픔 속에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 많은 분들이 이 간절한 마음으로 노 컨택트라는 방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이 강력한 도구를 잘못 사용하곤 합니다. 그저 연락을 끊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죠. 오늘은 관계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노 컨택트, 즉 연락 끊기의 진짜 의미와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애타게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별의 아픔 속에서 무너진 나를 바로 세우고 더 나아가 건강한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성숙한 과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야 할 가장 큰 오해는 노 컨택트에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흔히들 30일 법칙 같은 말을 하지만 이건 절대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일주일 만에 회복의 실마리를 찾기도 하고 어떤 관계는 몇 달이 지나야 비로소 상대방이 당신의 부재를 절실히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당신이 왜 노 컨택트를 시작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무시했기 때문인가요?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았기 때문인가요? 노 컨택트는 상대방이 그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일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섣불리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상대방에게서 아무런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관계가 거기까지였다는 명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미련 없이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당신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노 컨택트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디지털 흔적을 차단하세요. 우리가 연애할 때 많은 커플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같은 SNS 계정의 비밀번호를 공유하곤 합니다. 노 컨택트를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당신의 일상을 엿볼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와 대화하는지, 프로필 사진을 무엇으로 바꿨는지, 어떤 기분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정보가 차단될 때 상대방은 비로소 불안감을 느끼고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절대로 차단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바로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 컨택트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을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차단은 나는 너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냈어라는 최후 통첩과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다가올 수 있는 최소한의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해 당신에게 연락을 시도했을 때 당신이 받지 않음으로써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죠.
차단은 모든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며 정말로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을 때 사용하는 마지막 카드여야 합니다. 셋째, 어떠한 명분으로도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생일, 명절, 혹은 그 사람이 무언가 좋은 성과를 이뤘다는 소식을 들어도 절대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 안 됩니다. 이것그라이와 괜찮겠지 하는 순간 당신이 힘들게 쌓아올린 노 컨택트의 탑은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의 침묵은 상대방에게 나는 내가 없어도 괜찮아. 하지만 너는 내가 없으니 허전하지.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당신의 확고한 태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상대방은 당신을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쉬운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넷째, 상대방의 SNS를 염탐하지 마세요. 이것은 어쩌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규칙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몰래 훔쳐보거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행동은 결국 당신의 마음만 병들게 합니다. 더구나 당신이 스토리를 본 기록이 남는다면 상대방은 역시 나를 잊지 못하고 있군이라며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는 당신이 자신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다섯째, 슬픔을 전시하지 마세요. 이별의 아픔을 담은 슬픈 노래 가사나 우울한 글거를 SNS에 올리는 것은 최악의 행동입니다. 이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제발 나 좀 봐줘라고 애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약한 모습을 보는 순간 상대방은 관계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다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섣불리 연락을 받거나 답장하지 마세요. 며칠이 지나 상대방에게서 자니? 와 같은 가벼운 메시지가 올 수 있습니다. 이때 기다렸다는 듯이 답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노 컨택트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한두 번의 메시지가 아니라 수십 통의 전화와 장문의 메시지로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 절실함이 보일 때 비로소 대화의 문을 열지 말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만약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면 담담하고 정중하게 행동하세요. 같은 직장이나 학교에 다녀서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대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마치 다른 동료를 대하듯 가볍게 목례를 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세요.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나 아팠던 상처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온한 모습은 상대방에게 더 큰 혼란과 궁금증을 안겨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 컨택트의 진짜 목적은 상대방을 되찾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전 연인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관계에 쏟느라 소홀했던 자기 자신을 돌볼 절호의 기회입니다. 헬스장에 가서 땀 흘려 운동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세요.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더 깊은 유대를 나누세요. 이별은 당신의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과 열정을 발견할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사소한 연애 문제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 사랑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비로소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매력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회에 자신의 애착 유형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나는 상대방이 조금만 멀어져도 불안해하고 매달리는 불안형 애착은 아니었는지, 혹은 반대로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고 거리를 두려는
회피형 애착 때문에 상대방을 지치게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 컨택트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빈자리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당신 스스로가 그 빈자리를 더 멋진 것들로 채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이 과정을 거친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이야말로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준비 상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아픈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는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 아픔 속에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 많은 분들이 이 간절한 마음으로 노 컨택트라는 방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이 강력한 도구를 잘못 사용하곤 합니다. 그저 연락을 끊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죠. 오늘은 관계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노 컨택트, 즉 연락 끊기의 진짜 의미와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애타게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별의 아픔 속에서 무너진 나를 바로 세우고 더 나아가 건강한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성숙한 과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야 할 가장 큰 오해는 노 컨택트에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흔히들 30일 법칙 같은 말을 하지만 이건 절대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일주일 만에 회복의 실마리를 찾기도 하고 어떤 관계는 몇 달이 지나야 비로소 상대방이 당신의 부재를 절실히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당신이 왜 노 컨택트를 시작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무시했기 때문인가요?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았기 때문인가요? 노 컨택트는 상대방이 그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일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섣불리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상대방에게서 아무런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관계가 거기까지였다는 명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미련 없이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당신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노 컨택트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디지털 흔적을 차단하세요. 우리가 연애할 때 많은 커플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같은 SNS 계정의 비밀번호를 공유하곤 합니다. 노 컨택트를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당신의 일상을 엿볼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와 대화하는지, 프로필 사진을 무엇으로 바꿨는지, 어떤 기분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정보가 차단될 때 상대방은 비로소 불안감을 느끼고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절대로 차단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바로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 컨택트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을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차단은 나는 너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냈어라는 최후 통첩과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다가올 수 있는 최소한의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해 당신에게 연락을 시도했을 때 당신이 받지 않음으로써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죠. 차단은 모든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며 정말로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을 때 사용하는 마지막 카드여야 합니다. 셋째, 어떠한 명분으로도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생일, 명절, 혹은 그 사람이 무언가 좋은 성과를 이뤘다는 소식을 들어도 절대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 안 됩니다. 이것그라이와 괜찮겠지 하는 순간 당신이 힘들게 쌓아올린 노 컨택트의 탑은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의 침묵은 상대방에게 나는 내가 없어도 괜찮아. 하지만 너는 내가 없으니 허전하지.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당신의 확고한 태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상대방은 당신을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쉬운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넷째, 상대방의 SNS를 염탐하지 마세요. 이것은 어쩌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규칙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몰래 훔쳐보거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행동은 결국 당신의 마음만 병들게 합니다. 더구나 당신이 스토리를 본 기록이 남는다면 상대방은 역시 나를 잊지 못하고 있군이라며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는 당신이 자신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다섯째, 슬픔을 전시하지 마세요. 이별의 아픔을 담은 슬픈 노래 가사나 우울한 글거를 SNS에 올리는 것은 최악의 행동입니다. 이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제발 나 좀 봐줘라고 애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약한 모습을 보는 순간 상대방은 관계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다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섣불리 연락을 받거나 답장하지 마세요. 며칠이 지나 상대방에게서 자니? 와 같은 가벼운 메시지가 올 수 있습니다. 이때 기다렸다는 듯이 답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노 컨택트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한두 번의 메시지가 아니라 수십 통의 전화와 장문의 메시지로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 절실함이 보일 때 비로소 대화의 문을 열지 말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만약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면 담담하고 정중하게 행동하세요. 같은 직장이나 학교에 다녀서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대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마치 다른 동료를 대하듯 가볍게 목례를 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세요.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나 아팠던 상처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온한 모습은 상대방에게 더 큰 혼란과 궁금증을 안겨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 컨택트의 진짜 목적은 상대방을 되찾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전 연인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관계에 쏟느라 소홀했던 자기 자신을 돌볼 절호의 기회입니다. 헬스장에 가서 땀 흘려 운동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세요.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더 깊은 유대를 나누세요. 이별은 당신의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과 열정을 발견할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사소한 연애 문제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 사랑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비로소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매력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회에 자신의 애착 유형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나는 상대방이 조금만 멀어져도 불안해하고 매달리는 불안형 애착은 아니었는지, 혹은 반대로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고 거리를 두려는 해피형 애착 때문에 상대방을 지치게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 컨택트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빈자리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당신 스스로가 그 빈자리를 더 멋진 것들로 채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이 과정을 거친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이야말로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준비 상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아픈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는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 아픔 속에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 많은 분들이 이 간절한 마음으로 노 컨택트라는 방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이 강력한 도구를 잘못 사용하곤 합니다. 그저 연락을 끊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죠. 오늘은 관계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노 컨택트, 즉 연락 끊기의 진짜 의미와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애타게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별의 아픔 속에서 무너진 나를 바로 세우고 더 나아가 건강한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성숙한 과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야 할 가장 큰 오해는 노 컨택트에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흔히들 30일 법칙 같은 말을 하지만 이건 절대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일주일 만에 회복의 실마리를 찾기도 하고 어떤 관계는 몇 달이 지나야 비로소 상대방이 당신의 부재를 절실히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당신이 왜 노 컨택트를 시작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무시했기 때문인가요?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았기 때문인가요? 노 컨택트는 상대방이 그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일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섣불리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상대방에게서 아무런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관계가 거기까지였다는 명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미련 없이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당신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노 컨택트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디지털 흔적을 차단하세요. 우리가 연애할 때 많은 커플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같은 SNS 계정의 비밀번호를 공유하곤 합니다. 노 컨택트를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당신의 일상을 엿볼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와 대화하는지, 프로필 사진을 무엇으로 바꿨는지, 어떤 기분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정보가 차단될 때 상대방은 비로소 불안감을 느끼고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절대로 차단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바로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 컨택트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을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차단은 나는 너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냈어라는 최후 통첩과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다가올 수 있는 최소한의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해 당신에게 연락을 시도했을 때 당신이 받지 않음으로써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죠. 차단은 모든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며 정말로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을 때 사용하는 마지막 카드여야 합니다. 셋째, 어떠한 명분으로도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생일, 명절, 혹은 그 사람이 무언가 좋은 성과를 이뤘다는 소식을 들어도 절대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 안 됩니다. 이것그라이와 괜찮겠지 하는 순간 당신이 힘들게 쌓아올린 노 컨택트의 탑은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의 침묵은 상대방에게 나는 내가 없어도 괜찮아. 하지만 너는 내가 없으니 허전하지.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당신의 확고한 태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상대방은 당신을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쉬운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넷째, 상대방의 SNS를 염탐하지 마세요. 이것은 어쩌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규칙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몰래 훔쳐보거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행동은 결국 당신의 마음만 병들게 합니다. 더구나 당신이 스토리를 본 기록이 남는다면 상대방은 역시 나를 잊지 못하고 있군이라며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는 당신이 자신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다섯째, 슬픔을 전시하지 마세요. 이별의 아픔을 담은 슬픈 노래 가사나 우울한 글거를 SNS에 올리는 것은 최악의 행동입니다. 이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제발 나 좀 봐줘라고 애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약한 모습을 보는 순간 상대방은 관계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다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섣불리 연락을 받거나 답장하지 마세요. 며칠이 지나 상대방에게서 자니? 와 같은 가벼운 메시지가 올 수 있습니다. 이때 기다렸다는 듯이 답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노 컨택트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한두 번의 메시지가 아니라 수십 통의 전화와 장문의 메시지로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 절실함이 보일 때 비로소 대화의 문을 열지 말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만약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면 담담하고 정중하게 행동하세요. 같은 직장이나 학교에 다녀서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대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마치 다른 동료를 대하듯 가볍게 목례를 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세요.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나 아팠던 상처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온한 모습은 상대방에게 더 큰 혼란과 궁금증을 안겨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 컨택트의 진짜 목적은 상대방을 되찾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전 연인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관계에 쏟느라 소홀했던 자기 자신을 돌볼 절호의 기회입니다. 헬스장에 가서 땀 흘려 운동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세요.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더 깊은 유대를 나누세요. 이별은 당신의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과 열정을 발견할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사소한 연애 문제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 사랑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비로소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매력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회에 자신의 애착 유형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나는 상대방이 조금만 멀어져도 불안해하고 매달리는 불안형 애착은 아니었는지, 혹은 반대로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고 거리를 두려는 해피형 애착 때문에 상대방을 지치게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 컨택트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빈자리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당신 스스로가 그 빈자리를 더 멋진 것들로 채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이 과정을 거친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이야말로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준비 상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아픈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는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 아픔 속에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 많은 분들이 이 간절한 마음으로 노 컨택트라는 방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이 강력한 도구를 잘못 사용하곤 합니다. 그저 연락을 끊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죠. 오늘은 관계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노 컨택트, 즉 연락 끊기의 진짜 의미와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애타게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별의 아픔 속에서 무너진 나를 바로 세우고 더 나아가 건강한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성숙한 과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야 할 가장 큰 오해는 노 컨택트에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흔히들 30일 법칙 같은 말을 하지만 이건 절대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일주일 만에 회복의 실마리를 찾기도 하고 어떤 관계는 몇 달이 지나야 비로소 상대방이 당신의 부재를 절실히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당신이 왜 노 컨택트를 시작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무시했기 때문인가요?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았기 때문인가요? 노 컨택트는 상대방이 그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일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섣불리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상대방에게서 아무런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관계가 거기까지였다는 명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미련 없이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당신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노 컨택트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디지털 흔적을 차단하세요. 우리가 연애할 때 많은 커플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같은 SNS 계정의 비밀번호를 공유하곤 합니다. 노 컨택트를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당신의 일상을 엿볼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와 대화하는지, 프로필 사진을 무엇으로 바꿨는지, 어떤 기분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정보가 차단될 때 상대방은 비로소 불안감을 느끼고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절대로 차단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바로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 컨택트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을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차단은 나는 너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냈어라는 최후 통첩과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다가올 수 있는 최소한의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해 당신에게 연락을 시도했을 때 당신이 받지 않음으로써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죠. 차단은 모든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며 정말로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을 때 사용하는 마지막 카드여야 합니다. 셋째, 어떠한 명분으로도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생일, 명절, 혹은 그 사람이 무언가 좋은 성과를 이뤘다는 소식을 들어도 절대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 안 됩니다. 이것 그라이와 괜찮겠지 하는 순간 당신이 힘들게 쌓아올린 노 컨택트의 탑은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의 침묵은 상대방에게 나는 내가 없어도 괜찮아. 하지만 너는 내가 없으니 허전하지.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당신의 확고한 태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상대방은 당신을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쉬운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넷째, 상대방의 SNS를 염탐하지 마세요. 이것은 어쩌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규칙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몰래 훔쳐보거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행동은 결국 당신의 마음만 병들게 합니다. 더구나 당신이 스토리를 본 기록이 남는다면 상대방은 역시 나를 잊지 못하고 있군이라며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는 당신이 자신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다섯째, 슬픔을 전시하지 마세요. 이별의 아픔을 담은 슬픈 노래 가사나 우울한 글거를 SNS에 올리는 것은 최악의 행동입니다. 이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제발 나 좀 봐줘라고 애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약한 모습을 보는 순간 상대방은 관계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다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섣불리 연락을 받거나 답장하지 마세요. 며칠이 지나 상대방에게서 자니? 와 같은 가벼운 메시지가 올 수 있습니다. 이때 기다렸다는 듯이 답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노 컨택트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한두 번의 메시지가 아니라 수십 통의 전화와 장문의 메시지로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 절실함이 보일 때 비로소 대화의 문을 열지 말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만약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면 담담하고 정중하게 행동하세요. 같은 직장이나 학교에 다녀서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대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마치 다른 동료를 대하듯 가볍게 목례를 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세요.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나 아팠던 상처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온한 모습은 상대방에게 더 큰 혼란과 궁금증을 안겨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 컨택트의 진짜 목적은 상대방을 되찾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전 연인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관계에 쏟느라 소홀했던 자기 자신을 돌볼 절호의 기회입니다. 헬스장에 가서 땀 흘려 운동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세요.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더 깊은 유대를 나누세요. 이별은 당신의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과 열정을 발견할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사소한 연애 문제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 사랑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비로소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매력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회에 자신의 애착 유형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나는 상대방이 조금만 멀어져도 불안해하고 매달리는 불안형 애착은 아니었는지, 혹은 반대로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고 거리를 두려는 해피형 애착 때문에 상대방을 지치게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 컨택트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빈자리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당신 스스로가 그 빈자리를 더 멋진 것들로 채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이 과정을 거친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이야말로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준비 상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아픈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는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 아픔 속에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 많은 분들이 이 간절한 마음으로 노 컨택트라는 방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이 강력한 도구를 잘못 사용하곤 합니다. 그저 연락을 끊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죠. 오늘은 관계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노 컨택트, 즉 연락 끊기의 진짜 의미와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애타게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별의 아픔 속에서 무너진 나를 바로 세우고 더 나아가 건강한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성숙한 과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야 할 가장 큰 오해는 노 컨택트에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흔히들 30일 법칙 같은 말을 하지만 이건 절대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일주일 만에 회복의 실마리를 찾기도 하고 어떤 관계는 몇 달이 지나야 비로소 상대방이 당신의 부재를 절실히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당신이 왜 노 컨택트를 시작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무시했기 때문인가요?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았기 때문인가요?
노 컨택트는 상대방이 그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일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섣불리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상대방에게서 아무런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관계가 거기까지였다는 명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미련 없이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당신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노 컨택트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디지털 흔적을 차단하세요. 우리가 연애할 때 많은 커플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같은 SNS 계정의 비밀번호를 공유하곤 합니다. 노 컨택트를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당신의 일상을 엿볼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와 대화하는지, 프로필 사진을 무엇으로 바꿨는지, 어떤 기분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정보가 차단될 때 상대방은 비로소 불안감을 느끼고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절대로 차단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바로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 컨택트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을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차단은 나는 너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냈어라는 최후 통첩과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다가올 수 있는 최소한의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해 당신에게 연락을 시도했을 때 당신이 받지 않음으로써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죠. 차단은 모든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며 정말로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을 때 사용하는 마지막 카드여야 합니다. 셋째, 어떠한 명분으로도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생일, 명절, 혹은 그 사람이 무언가 좋은 성과를 이뤘다는 소식을 들어도 절대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 안 됩니다. 이것그라이와 괜찮겠지 하는 순간 당신이 힘들게 쌓아올린 노 컨택트의 탑은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의 침묵은 상대방에게 나는 내가 없어도 괜찮아. 하지만 너는 내가 없으니 허전하지.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당신의 확고한 태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상대방은 당신을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쉬운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넷째, 상대방의 SNS를 염탐하지 마세요. 이것은 어쩌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규칙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몰래 훔쳐보거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행동은 결국 당신의 마음만 병들게 합니다. 더구나 당신이 스토리를 본 기록이 남는다면 상대방은 역시 나를 잊지 못하고 있군이라며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는 당신이 자신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다섯째, 슬픔을 전시하지 마세요. 이별의 아픔을 담은 슬픈 노래 가사나 우울한 글거를 SNS에 올리는 것은 최악의 행동입니다. 이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제발 나 좀 봐줘라고 애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약한 모습을 보는 순간 상대방은 관계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다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섣불리 연락을 받거나 답장하지 마세요. 며칠이 지나 상대방에게서 자니? 와 같은 가벼운 메시지가 올 수 있습니다. 이때 기다렸다는 듯이 답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노 컨택트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한두 번의 메시지가 아니라 수십 통의 전화와 장문의 메시지로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 절실함이 보일 때 비로소 대화의 문을 열지 말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만약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면
담담하고 정중하게 행동하세요. 같은 직장이나 학교에 다녀서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대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마치 다른 동료를 대하듯 가볍게 목례를 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세요.